이번에 발표를 해주실 팔란티어 서지숙 매니저님께서도 Autonomous Agent를 향하여 라는 발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팔란티어 서지숙 매니저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의 서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한 세션은 조금 이제 이론과 저희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좀 융합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AI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과 또 어떠한 솔루션 그리고 아키텍처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저희가 이제 같이 몸담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한 소개와 함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첫 번째로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지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랬을 때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에서의 어떠한 솔루션 아키텍처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실제 비즈니스 인베드를 하고 있는 저희의 케이스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뭐 요즘은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한동안 좀 베일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빅데이터 회사, 뭐 데이터 마이닝 회사, AI 회사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저희는 스스로 부르기를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21년 정도 업력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뭐 국방이나 정보국 그 외에도 커머스 쪽에서 여러 가지 산업 내에서 저희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크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저희 온톨로지에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OS 같은 플랫폼이 메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챗 GPT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생성형 AI를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인 AIP가 함께 출시되었고,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히스토리와 함께 AIP 중심의 아키텍처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라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건 그곳에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들, 사람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회사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제 뭐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에 나와 있는 에이전트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몇 년 전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각각의 이제 질병관리본부들과 일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상황까지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들, 어떤 물품이나 실제 확진자, 뭐 감염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디에 어느 물자를 보내고 어떤 인력을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들, 그 외에 커머셜 같은 영역에서도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재고 관리, 실제 생산에 대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기업의 문제들에도 저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했을 때 저희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이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변화의 시작점은 이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문제에 실제 이제 다 맞닿아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은 현재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와 더 연결시켜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인지 라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지금 파운드리라고 하는 플랫폼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질문을 실제 던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개발자 컨퍼런스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거의 한 70~80%를 이루는 기업으로서 저희 엔지니어의 50%는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단순히 우리가 책상에서 고민하고 어떤 이론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사람의 연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기술의 어떤 모습들을 실제 현장에 나아가서 그 안에서의 각각의 상황의 다양성 그리고 상황의 어떤 복잡성을 눈으로 체감하고 역으로 거기서 발견된 부분들을 제품 안에 개발의 어떤 기능으로 참여시키는 이러한 forward deployed 엔지니어 모델을 지난 20년간 실현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실제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엔지니어가 실제 같이 참여하면서 그거 전쟁터이건 어떤 병원이건 뭐 공장의 현장이건 저희 엔지니어들과 각 곳곳에 있는 그 의사결정 과정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그럼 어떤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되는가라는 정답에 이르게 되고요. 크게는 결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사용자 연결이라는 접점에서 그럼 그것을 위한 데이터의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실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디시전 레이어는 어떠한 구성이 필요한지가 역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좀 브레이크다운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5가지의 영역들, 가장 기반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되는 각각의 환경 속의 데이터를 통합해 올 수 있는 로우한 데이터부터 그거를 변환시키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기술들 위에 단순히 데이터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 내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로직들, 단순한 회사의 비즈니스 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어떤 AI, ML 모델들의 어떤 종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모델들을 같이 그 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들, 이것을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바로 서비스 받기 위해 가장 최적의 구성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저희의 시멘틱 영역을 제시하고 그 위에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들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각각의 현장에서의 케이스들이 모아지면서 지금의 플랫폼이 탄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본 핵심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결국 문제에 대한 정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문제의 본질과 맞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였고요. 문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도 변화하는 가운데 그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어떤 영역들, 그 변화되는 우리 회사의 어떤 기준이나 로직들을 어떻게 빠르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신 것처럼 파운드리 백엔드는 가장 원천에 대한 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떠한 정형이건 뭐 비정형이건 아니면 우리가 실제 관리하고자 않던 무의 영역이건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하나 화면까지의 엔투엔을 빠른 이터레이션 가능한 아키텍처, 단일 아키텍처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연결한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이 좋다, 실제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은 결국 현장에서 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 데이터와 모델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내리기 위해 가장 최적의 어떤 프론트엔드들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끔 이러한 프론트엔드에 대한 서비스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바라본 이제 문제 해결을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하나의 단일 아키텍처 내에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서비스 받는 사용자들에 맞게끔 그 프론트엔드에 대한 구성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파운드리라는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하나의 엔터프라이즈의 운영 체계를 만드는 어떤 솔루션이 구축이 되었고요. 자,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파운드리라는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출시됐을 때는 그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제 챗 GPT가 출시됐을 때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많은 이제 디스커션이 있었고요. 이 챗 GPT, 크게는 이제 LLM,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우리의 본질인 각각의 현장의 문제들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대화로 이제 시작된 저희의 어떤 접근이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1년이 이제 넘은 시간 가운데 이제 생성 AI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논리지가 이미 다 공유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생성형 AI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어떤 고민이 지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 생성형 AI가 하나의 뭐 단순한 모델을 담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의 룰을 담고 있는 역할, 혹은 수동적인 조회 가능한 혹은 필요시 호출할 수 있는 하나 수동적 역할을 넘어서 정말 이 잠재력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결국 사람과 같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AI라는 생성형 AI라는 것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생성형 AI와 다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핵심 부분들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의사결정은 무엇이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사람이 의사결정 내리는 어떤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힌트가 되었고요. 실제 파운드리라는 플랫폼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뤄지는 일들은 각각의 사용자가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을 캡처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지난 20년간 해왔던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람이 의사결정 내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을 AI, 생성형 AI, 사람과 유사한 어떤 언어 체계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생성형 AI에게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결정을 그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저희가 보는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빠질 수 있는 제일 큰 함정은 이제 정보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뭐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학습을 굉장히 큰 키워드였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학습시키면 잘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학습을 넘어서 이제 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호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 가치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레그에서도 어떠한 좀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떠한 재고 관리의 책임자라고 했을 때 이 재고를 어느 라인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은 그 재고에 대한 현황, 각 라인에 대한 어떤 캐파의 니즈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사고하고 어떠한 로직과 어떠한 판단 근거로 실제 배치를 하는지 단순히 산술적인 부족한 곳에 더 많이 보내주는 그런 산술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핵심 키 커스터머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KPI, 어떤 코스트 관점 혹은 생산 일정 관점에 다른 리즈닝에 대한 어떤 로직들이 있는지들에 대한 우리 회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그 정보에 대입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값들을 이제 프리딕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중심 영역이라고 보고요. 정보와 그거에 대한 리즈닝과 프리딕션을 내릴 수 있는 로직들을 가지고 실제 그 나온 여러 가지 예시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액션까지 내릴 수 있어야 의사결정이 완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현장에 있는 작업자한테 지시를 내린 것까지가 액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각각의 유관된 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적절하게 보내주고 그 ERP건 CRM이건 각 시스템이 그 정보를 받아서 다음 단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어주는 것이 액션의 어떤 마무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제 결국 나누게 되면은 저희 이제 데이터, 로직, 그리고 액션이라는 구성 요소로 나누게 되고요. 데이터는 이제 정형, 비정형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련된 중요한 것은 유관 정보에 대한 집합체일 거고, 로직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회사만의 기준을 단순 산식이건 아니면 정형화되지 않은 어떠한 SOP건 아니면 실제 여러 통계 모델이나 AI 모델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로직들을 유관된 정보와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액션은 각 시스템 간의 어떤 인터그레이션, API건 파일베이스건 혹은 각각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메일이건 메신저건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까지를 아우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성 요소가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실제 사람과 AI 그리고 특히나 생성형 AI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들을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위한 가장 핵심 영역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실제 하나의 시스템에는 데이터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데이터 레이크나 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작업들도 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작업 정리를 단순히 모으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GenAI, 생성형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멘틱 형태로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 데이터 준비됐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로직들을 매번 새롭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는 생성형 AI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 밸류가 사실 굉장히 감소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은 손이 가게 되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떠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단순한 챗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20년간 이 파운드리라는 제품에서 핵심이 이러한 데이터 로직 액션을 우리가 어떻게 모델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속도와 그리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 데이터 로직 그리고 시스템 액션을 이제 온톨로지, 저희가 온톨로지가 부르는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화하는 작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발견한 이제 해답은 이 LLM과 온톨로지, 데이터 로직 액션 담고 있는 이 의사결정 모델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LLM이 이 온톨로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플랫폼이 제공이 된다면 생성형 AI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들에 디플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온톨로지와 LLM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라고 봤을 때 크게는 이제 사용자와 온톨로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보신 어떤 프론트엔드의 스펙트럼 예시겠죠. 어떤 화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분석 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LLM과 어떠한 대상이 되는 리소스를 연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프롬프팅, 실제 오케스트레이션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실제 뭐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툴에 대한 범위들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LLM 자체가 갖고 있는 차별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LLM들 뭐 A사, B사, C사에 넘나드는 다양한 LLM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면 두 가지의 기술적 어떤 이제 니즈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LLM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어떤 LLM과 상관없다고 했을 때 이 LLM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그 작은 이제 윈도우들, 그 프롬프트와 뭐 템퍼처 등등의 요소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LLM을 쓸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실제 우리 회사에 있는 이제 데이터, 로직, 액션들을 온톨로지가 하는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을 만들게 되고요. 그 오케스트레이터 안에는 이 단순한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넘어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 회사 내 자원들을 툴로서 매핑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좀 추상화해서 보편적인 어떤 툴셋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오케스트레이션의 영역을 LLM과 연결시키고 그 LLM의 어떤 아웃풋을 다시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기존의 파운드들이 이미 갖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스펙트럼의 하나의 일부로서 서비스 아웃풋을 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엔투엔드 아키텍처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데이터를 쥐어주면서 의사결정 내리게 하는 것처럼 LLM에게도 우리 회사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엔투엔드 제너레이티브 AI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이 요소들이 지금 이제 현재 AIP라고 하는 온톨로지 중심의 GenAI 개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핵심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 이 역할 자체는 사실 대체 가능하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LLM의 특성, 특히 요즘에 저희가 좀 재밌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LLM의 선택의 이유가 이제 성능을 넘어서 이제 비용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헤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싼 LLM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사 내에서 구성원들을 적절한 역할에 배치하듯이 LLM 또한 각각의 목표와 각 단계의 업무들에 맞춰서 적절한 LLM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성형 AI는 하나의 이제 기술이고 채널일 뿐이지 이 LLM 자체로 모든 어떤 답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안에 적절한 LLM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금 길었던 저희의 이제 어떤 이론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LLM을 보기 앞서서 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기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한 요소로서 데이터, 모델, 거기에 LLM까지 포함시킨 어떤 모델과 그거를 실제 사용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LLM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LLM의 어떤 각 고유의 어떤 성능이나 혹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LLM을 우리 회사의 자원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에이전트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베드를 하고 있냐라는 것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 결국엔 하나의 플랫폼이죠. 이 데이터 AI 워크플로우를 온톨로지화해서 사용 서비스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난 1년 좀 넘게 이제 AIP를 저희 기존 고객사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들 안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디플로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희 또한 이제 LLM이 처음이고 저희 고객사 또한 LLM이 처음인 거죠. 그랬을 때 이 LLM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저희의 생각은 현장에 도입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막상 현장에 디플로이 했는데 사용자가 이것을 실제 같이 의지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허들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좀 습득한 저희가 나름의 전략과 인사이트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LLM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한다. 단순한 뭐 챗봇 혹은 뭐 문서 요약하는 서비스 이런 걸 넘어서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 오퍼레이션 워크플로우를 LLM에게 맡긴다 했을 때 크게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의 큰 경험상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지 한 반년이 되었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메소드로 좀 요약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드라이브하는 인터랙티브한 LLM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친숙하신 LLM과의 인게이지를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매번 사용자가 특정한 지시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LLM 답변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유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LLM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하나의 에이전트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메소드별로 이게 실제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소드 1 같은 경우도 물론 수동적이고 그 자체에서는 LLM 밸류가 크게 극대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 무의미한 어떠한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방식 또한 이제 저희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크게 이제 AIP라는 저희의 플랫폼, 이제 LLM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플랫폼이 이 LLM과 실제 이제 온톨로지와 그 외의 파운드인 서비스들과 어떻게 얘를 실제 이제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답변을 도출하기까지의 지원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실제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 현장에 있는 어떤 관리자가 우리 회사에는 미국에 있는 전체 공장에 대한 수율의 분포를 알려줘라는 하나의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상적인 거는 여기에 대한 딱 완벽한 정답이 있다면 얘를 바로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LLM에게 우리가 주는 질문은 단순한 사용자의 질문이 아니라 이 LLM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컨트롤러고 하는 이 LLM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 LLM이 또 요청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이제 모듈의 역할이 이 LLM에게 너는 이제 온톨로지 기반의 어떤 어시스턴트야라는 정체성과 함께 이 사용자 질문을 넘어서 실제 이 LLM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한 신텍스, 그때 가장 중요하게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우리의 의사결정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OM이라고 하는 거는 메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호출 서비스, OSS는 너가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 쿼리 서비스, 이런 이제 한 단계 추상화된 서비스들 매핑을 해주면서
그 외에 어떤 로직을 담고 있는 액션이나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것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석 툴을 사용할 서비스, 이러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스펙트럼과 이 LLM이 현재 디플로이 되어 있는 회사의 온톨로지에 대한 메타 정보와 함께 제공을 하면서 이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질문, 미국 전역에 있는 수요일에 있는 분포에 대해서 답을 알려줘라는 지시를 주게 되고요. 이때 LLM이 이제 리스폰스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역량이 좋은 신입사원을 가르친다라고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작업 지시, 이러한 어떤 도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LLM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멘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상황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LLM은 이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LLM이 그때 이제 OMA라고 하는 온톨로지의 메타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자 질문에 있는 가장 핵심 이제 객체인 공장을 쿼리하게 되고요. 이때 LLM이 이 리퀘스트를 컨트롤러에게 주면은 컨트롤러가 실제 OMA를 호출해서 거기에 있는 답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온톨로지 안에는 매니팩처링 플랜트라는 객체가 있다. 가장 유사한 공장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은 무엇이고, 뭐 공장명, 위치 등등, 거기에 샘플 밸류는 무엇이야? 라는 답변을 함께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이때 이 정보를 가지고 LLM은 다시 한번 컨트롤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장 중에 이제 속성 중에 이제 컨트리가 있는데 그게 미국인 실제 공장들을 알려줘라는 OSS라는 서비스 통해서 쿼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이 액션을 수행해 주면서 자, 매니팩처링 플랜트 안에 컨트리가 미국인 공장의 목록은 이러해. 오스틴 공장, 어디 공장, 어디 공장 이 목록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LLM이 한 번 더 결국 사용자 답변에 질문하기 위해서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는 저희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인데요. 이런 개발 툴을 통해서 이 바차트를 만들 건데 너가 알려준 그 메타 정보 속성 중에 이 실제 이제 X축은 이제 뭐 수율을 알려주고 Y축은 카운트를 알려줘라는 어떤 뭐 퍼센트를 알려줘라는 분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실제 컨트롤러가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실제 바차트까지 만들어 줌으로 함께 LLM이 최종적으로 이 차트와 함께 사용자에게 이 답변으로 이제 리턴을 해줘라는 최종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하게 되는 어떤 활용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케이스로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하단에 이제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메소드 1이 어떻게 보면 챗GPT의 그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LLM은 챗 형태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막상 현장에 이걸 디플로이 했을 때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과연 이 답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용자의 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봤던 이 내부적인 인터랙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 사실 바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도출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결국엔 내가 보는 정보와 내 접근의 정보의 연계성을 같이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게는 엑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 혹은 분석에 대한 중간 지점에 좋을 수 있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케이스만 보셔도 사실 이제 이런 메소드 1 같은 경우에 이런 매번 사용자 드라이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하나의 비즈니스의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이 이제 메소드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메소드 2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라는 것에 우리가 어느 영역들을 LLM이 맡길 거냐라는 그 부분을 디파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같은 예시로 어떤 이제 인벤토리의 최적화 혹은 뭐 어떤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 클레임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과 실제 해결책을 찾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 프로세스를 LLM에게 에이전트화를 할 건지, 혹은 각각의 요소별을 떼어서 LLM에게 작업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함께 판단을 내게 할 것인지 하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의사결정 내리기 위한 그 프로세스의 정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LLM에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그 에이전트 역할이 디파인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럼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가 작업을 지시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단계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되고 그 단계별로 LLM이 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시와 도구는 무엇인가를 역으로 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퀵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통센터의 클레임에 대해서 실제 유사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를 사람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문제를 이제 브레이크다운합니다. 어떤 이제 트리거가 있겠죠. 뭐 이메일이건 ERP건 어디에 들어오는 클레임이 접수됐다라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트리거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생 시 우리가 사전에 LLM에게 만들어준 하나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이제 실행시키는 부분, 실행된 결과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LLM에게 주는 작업 지시를 하나의 로직 블럭들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뭐 유통센터라는 것을 이메일 본문에서 파싱을 한다든지 파싱된 어떤 문제와 유통센터를 가지고 유사한 것을 관련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과거 이슈와 유사한 케이스로 불러온다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의 프로포즈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하나의 단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파싱을 한다고 했을 때 인풋이 되는 건 무엇이고 이때 LLM을 쓸 것인지 LLM을 쓴다면 LLM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롬프트 그리고 이걸 단순히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단계에 툴을 매핑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이제 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실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는 것처럼 LLM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서비스를 위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들에 대한 매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뭐 아웃풋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뭐 우리가 실제 어떤 단계 이제 LLM을 쓸 건지 아니 LLM 없이도 이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면서 이때 우리가 한 번 정의한 로직들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터레이션을 해가는 방식으로 디버깅을 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메소드 2의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LLM을 하나의 어떤 개발 요소로 바라보고 이 전체 우리가 디플로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전체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나아가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에게 이것이 우리가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유닛 테스트, 뭐 디버깅 그리고 각각의 로직들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온톨로지를 빠르게 사용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봤을 때 이 로직이 핵심 메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에이전트의 역할도 큰 비즈니스 영역의 한 가지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뭐 생산 관리 혹은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제 사람이 보고 관리하는 어떤 360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생산에 대한 어떤 프로덕션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슈를 관리한다 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과 이 안에서 LLM에 맡기고자 하는 영역들이 하이브리드하게 구성이 돼서 어떤 엔투엔을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같은 앞서 보신 로직이라는 블럭이 이제 적용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일반적인 스케줄, 오픈된 오더들은 사람이 보겠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리퀘스트나 변경건이 있다고 했을 때, 주문의 변경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문 변경건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LLM에게 하나의 에이전트로 구성해서 맡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와 케이스업 유사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자율적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이겠죠. 그 중요한 것은 우측에 이 새로운 이제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이 오더를 우리가 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굉장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LLM이 판단해 나가는 어떤 체인 오브 사트를 보여주면서 이 오더가 실제 누구의 어떤 고객에 대한 오더이고 거기에 현재 리퀘스트의 물량은 무엇이고 그 물량에 대해서 뭐 10% 20%를 인크리스 했을 때는 어떠한 값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라인에 그럼 이것을 수용할 캐파가 있는지 캐파가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대체 라인을 찾는 하나의 펑션을 활용해서 가장 뭐 최저의 코스트 혹은 뭐 타겟을 밑할 수 있는 목적에 대안이 되는 라인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LLM이 각각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면서 1차적인 단계로는 사람의 검증을 거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많이 지금도 저희 고객사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대한 정보들 혹은 굉장히 명확한 어떠한 그 로직들을 코드화해서 LLM에게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또한 이제 하나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바로 적용할 건지, 완벽한 자율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결과를 사용자가 최종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액션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것을 만든 뒷단의 이제 로직들도 아까와 같이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하면서 어떤 모델을 쓰면서 어떠한 실제 액션들을 해갈 건지에 대한 뒷단의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상 조금 뒷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이 AI를 잘 도입했다라는 것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완벽한 자율적인 액션을 추구를 하고 지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과정 가운데 각각의 레벨, 단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도 필요할 것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서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도 필요할 것이고, 디시전에 대한 단순 제시 혹은 그 디시전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현장과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끔 적절하게 구성돼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들이 결국 판단을 내리는데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본다면 결국에 각각 요소에 이제 뭐 단순한 프로세싱 혹은 파싱, 쿼리해오는 부분들, 비정형 데이터와 어떤 실제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챗이라든지,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의사를 내리는 판단을 내리는 에이전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서 디플로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하나의 또 다른 예시인데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케이스로 마찬가지로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도를 판단을 하고 이제 하나의 레졸루션을 낸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LLM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부터 특히 이제 멀티모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LLM이 할 수 있게끔 이 굉장히 작은 극소의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인 아까처럼 판단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대형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런 에이전트를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이 그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런 프로세스의 어떤 지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저희의 개발 패러다임을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이 LLM 그리고 그 외에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어느 기술이 소개가 되더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회사에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결국 실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사용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돕거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 디플로이되어 있는, 현장에 디플로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어떻게 빠르게 가져오면서 이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1년간 LLM에 대한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LLM 서비스가 막상 현장에서는 큰 어떤 환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봤던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더 실질적인 니즈가 있다든지, 그리고 현장과 그 AI 에이전트 간의 어떤 하이브리드, 그 상호작용은 어떠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디에, 어떤 문제에, 누구를 위해 도입하는가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역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빠른 실패와 빠른 답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런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팔란티어사에서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저희 시간상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후에 같이 찾아와 주셔서 더 많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